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좀 어이가 없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썰을 풀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에드워드님께서 저분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지금 GPT가 들어오면서 많은 단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단수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그것 때문에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본인은 이제 개발자 입장이다 보니까 GPT가 편한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차별성이 없는, 난이도가 낮은 일자리라는 사람은 GPT가 일자리를 뺏어감으로써 일자리가 없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안 끼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거든요. IT 기술력이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미국만큼 아니지만. 그리고 미국의 어떤 IT 기술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우리도 미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미국 크롬 브라우저 쓰잖아요. 윈도우도 쓰죠. 다 미국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 여러분 스마트폰 갤럭시까지 안드로이드도 미국 겁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IT 기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니. 그럼 GPT 영향을 받겠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쉽고 간단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고 간단한 일만 하던 사람은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을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택배도 나중에 택배 상하차 같은 데 가지고 물류센터 가더라도 포장이나 바코드 찍는 거는 그것도 GPT 이제 로봇이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안 와요, 여러분. 여러분 택배 상하차 가면 남자들이 까대기하고 무거운 거 많이 옮기고 상하차잖아. 상하차 하는데 여자분들은 바코드 찍잖아요. 분류 작업하죠. 내가 봤을 때 분류는 바뀔 것 같아요. 분류는 여러분이 아주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얼마든지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 택배 상하차가 불만이 남자가 훨씬 더 힘든 일하고 좀 몸이 많이 나간 일을 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허리가 많이 축나는데 여자는 편한 거 하잖아.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아가죠. 일단은. 불만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생각해봐. 저런 거는 충분히 프로그램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이 택배 상하차를 운영하는 그런 오너예요. 오너인데 노동 강도가 좀 근명하게 많이 갈리는데 누구는 편한 거, 누구는 힘든 거 하는데 돈을 똑같이 가져가.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모를까요? 힘든 건 어떻게 사람을 써서 고용해야겠지만 힘들지 않은 것들은 그냥 뭐 프로그램을 좀 투자해가지고 바꿔버리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투자비가 좀 많이 부담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래 쓴다고 생각하면 이득이잖아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때는 국가가 먹여 살려야죠. 그런 날이 오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올바른 대답을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대답?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건국 이래 국민들을 먹여 살려준 적이 있습니까? 한국사 전체를 관통을 해가지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구려 백제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사 다 합쳐가지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렸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있었는지.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일자리가 없어지면 다른 일 찾는 게 다른 일 찾아서 먹고 사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가 뭐 4차 산업 때문에 없어지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에서 해달라고 졸라야 돼요? 이건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반성을. 아니
예를 들어서 편한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거 해야죠. 이거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니 여자만에 사무직 일자리가 없어. 그럼 몸으로 때운 걸 해야 돼요. 유치적 노동 해야 된다니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이 4차 산업이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간단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일. 편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지.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야. 지금 또 일손이 필요한 데 많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그거 피하는 거잖아. 그거라도 해야죠. 언제까지 간단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난 이거밖에 안 해봤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 뚫린 거 말고 안 해봤다. 아니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이 몸은 해야죠. 돈 벌 데가 뭐 농사밖에 없어. 농촌 가가지고 농사분들 짓는 분들 일손 도와야죠. 그러다 해야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은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다른 일자리 생길 거예요. 다른 일자리 생길 겁니다. 그런 일 찾아서 하면 돼. 원래 그랬어.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일자리 생겼어요.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뭐 좀 몸을 쓴 일을 하든가 그래야 돼. 기술을 하든가.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분들한테. 여자분들도 기기 배우라고. 기술 배우라고. 자꾸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 보고 다른 것도 도전해라. 자꾸 여자들의 어떤 정해진 범주 내에서 일자리 구하려고 하지 마라. 해왔던 것만 하려고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해야 돼요. 하면 되잖아. 무슨 저거 못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예 할 게 없는 것도 아니고 할 건 있어. 단지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먹게 살립니까? 어떻게 먹게 살려요? 뭘로 먹고 살립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이 탄탄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라에 돈이 많아요? 나라에 돈 없잖아요. 추가 경쟁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추가 경쟁 예산이 뭔지 아세요? 원래 나라 1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돈을 예산을 쥐어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 여태까지 국가가 먹여 살려본 적이 없어.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뭘로? 국가 입장 생각 안 합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화폐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뭐 어떻게 먹여 살렸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먹여 살려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절대 국가한테는 손을 벌리면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돈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뭐 나라가 어떻게 해주겠지.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 나몰라 하지 않겠지. 나몰라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몰라를 했어. 나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긴 게 국가가 그렇게 뒤통수를 많이 쳤는데 왜 자꾸 국가를 믿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같은 사기 공화국에서 뭘 그렇게 믿어요? 믿을 게 없어 국가를 믿습니까? 이런 황당한 사람들 진짜 언제까지 뒤통수 맞아봐야 정신 차릴까 진짜. 이런 황당한 생각 가지지 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는 저는 일종의 증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집만 여자애도 정신 좀 차리시고요. 예, 이분도 상태가 안 좋아. 아까부터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믿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 난 웃긴 게 우리나라에 딱히 믿을 게 없거든. 대한민국 땅에서 믿을 게 없는데 뭘 그렇게 신뢰합니까?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쉽게 줘요. 그러니까 사기나 당하고 있지. 이용이나 당하죠. 뭔가 우르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건 전 세계 최강이지. 뭐 따라가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만 까먹고 뭔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 얘기. 이번 그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살거나 이뤄놓은 게 많다거나 제도도 성취한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나왔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억대 연봉을 받아요. 그럼 내가 평소에 국가가 먹여 살리는 얘기 할까? 안 하겠죠? 내가 대기업 가서 그래도 나름 좀 돈과 복지를 받고 있어. 우리 같은 사람 국가가 먹여 살려야지 이런 얘기 할까요?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야. 내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가버리면 나라가 해주겠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먹여 살린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있는 거 봤어? 대부분 비투 영끌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지로 내몬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겨나갈 용기가 없으니까 나라에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있는지.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저 말 하면 안 돼. 국가가 못 먹여 살립니다. 여태까지 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국가가 먹여 살린다고 하면 그럼 일 안 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 안 한 사람한테 그러면 세금 부담 심해지잖아요. 몇 배는 심해질 거 아니야. 그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럼 내가 세금 떼고 남는 게 없어요. 그게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입에 다 들어가. 그런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난 고생하고 진짜 내일도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하고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말 출근도 안 하면서 맨날 방구석에 TV나 CC 쪼개면서 아 이제 나라에 돈 주겠네. 아 돈이나 받아볼까. 아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먹고 살기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알고 있고 상황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본인의 힘으로 극복하면 살아가야죠. 극복하려면 극복할 수 있어. 안 따지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너무나 가리는 것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거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먹여 살려야죠 얘기한 사람 중에 국가에 기여한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해준 게 뭐가 있어? 세금 많이 내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뭐 자기가 형평 공을 세웠습니까? 막상 공을 세우고 기여한 게 많은 사람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잖아. 세금도 많이 내본 적도 없고 일도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지 멀쩡하면 이래야 돼. 사지 멀쩡하면.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저도 곤란해. 이런 얘기 나오면. 아무리 방송이나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우리나라엔 또 기득권층이 많아요.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국가가 먹여 살리면 기득권층이 세금 부담이 더 심해진다는 건데 훨씬 더 심해지잖아. 그럼 기득권층이 과연 대한민국에 남아있을까요? 나한테 빨대 꼽으려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데 여러분들 물론 기득권층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또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 사람들이. 탈세에서 문제긴 하겠지만 탈세는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언론도 일부러 부자들이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든 지적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긁어 부스러 만들려고 안간을 쓰잖아요. 잘된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한번 생각해봐. 가난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 중에 나쁜 사람이 많을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근데 가난한 사람 너무 많은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기사거리도 안 나오고 부자인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나쁜 사람이 나오면 그게 부각돼서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본인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내가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잡은 거라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볼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채팅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뭐 끝난 것 마냥 뭐 4차선 끝난다. 먹고 살기 어려운 거지 끝난 건 아니에요. 단지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죠. 시대가 변화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을 해야죠. 손 놓을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모든 인생에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이지고 본인 인생에 뭔가 안 좋은 거는 이건 나라 책임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책임 못 집니다. 복지 다 못 들어가요. 애초에 복지국가인데 뭐 그렇게 복지를 많이 따지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복지 사각지대 얼마나 많은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제도 복지를 가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복지를 따집니까? 복지를 못 받는 분도 많은데 제발 좀 이야기하실 때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